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나와 우리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뭐 또 3일절 연휴다 해서 많이들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연휴나 명절이 끝나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라고 하면서 병원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쉬시다 보다 보면 연휴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은 또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장거리 운전도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고 연휴 후에 나타나는 허리 통증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허리 쪽에 가는 디스크 쪽에 하중이 많이 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네. 평소에 연휴에 안 하시던 이제 운동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안 쓰는 근육 쪽에서 부담이 가면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이제 단순한 근육통이면 그래도 다행인데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들이라면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징적인 증상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허리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질환 둘 다 모두 이제 허리 쪽에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 신경 자체가 허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 병이 더 진행되면서 신경이 더 눌리게 되면은 이제 허리는 점점 안 아프면서 엉치 다리 쪽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엉치 다리가 괜찮아지면서 뭐 종아리만 아프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제 증상이 생긴다는 거는 신경이 점점 더 눌린다는 거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신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요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신경이 눌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신경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근력 자체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까치발이 안 된다거나 한쪽 다리에 이제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가 얇아진다거나 뭐 엄지발가락에 힘이 없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고 수술적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후유증이 낫는다거나 아니면 치료 기간이 네.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병을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일단 허리 통증으로 먼저 시작이 되고 이게 엉덩이 엉치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증상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게 안 좋은 신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치료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죠. 최근에 어떤 방법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척추 질환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려 보면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비수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비수적 치료에는 기존에 이제 해왔던 뭐 물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 그리고 뭐 주사 치료 등등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이 많이 발전해 옴에 따라서 척추 환자분들이 한 10분 계시면은 8, 9분은 이런 시술 같은 비수적 치료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이제 한두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음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치료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인데 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몸 안에 나사못을 넣고 뼈랑 뼈를 붙여주는 유압술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이 유압술이 절대로 나쁜 수술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은 시행을 받으시면 이제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은 시행받는 입장에서는 몸 안에 나사못도 들어가고 이제 절개도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제 비수적 치료해서 이제 잘 안 낫는데 이게 나사못을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병원을 안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없는 비수적 치료를 반복하시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뼈랑 신경 자체에 더 악영향을 줘서 악화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단일공 내시경이 있어서 이 네.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처럼 비수술 치료에서 바로 수술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단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로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기존의 이제 수술 치료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유압술과 단일공 내시경을 비교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일단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게 디스크와 협착증 둘 다 공통된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눌리는 신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신경은 이제 허리 신경은 뒤쪽에 뼈와 인대, 근육에 의해서 보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리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부를 절개하고 그 밑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뼈에서 박리시켜 준 다음에 네. 이 보호하고 있는 뼈를 제거해 준 다음에 결국에 이제 신경을 풀어줬거든요. 이렇게 풀어주다 보면은 뒤에 잡아주던 뼈랑 근육, 인대의 손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허리 자체가 이제 흔들리면서 불안전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못을 넣고 이제 뼈를 붙여주는 이런 수술을 했는데 네.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들어가는 과정 자체를 지나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7cm 정도 조그맣게 절개를 시행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이 가느다란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네. 신경 근처까지 카메라를 이제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근육이랑 인대는 지나쳐서 들어가서 신경을 보게 되니까 근육이랑 인대의 손상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제 신경이 눌리는 부위 자체를 고화질 카메라로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신경을 풀어줄 때 신경 손상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 수술법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술이 필요했던 경우가 지금은 이제 내시경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예, 그 구멍의 크기도 좀 궁금하고 어떤 병증이 적용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게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중에서는 가장 최소 침습인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내시경 카메라 직경을 보시게 되면은 한 0.7c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 안에 이제 제일 밑에 카메라 렌즈가 달려 있고 그 위에 구멍을 통해서 이제 수술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은 공간만으로도 수술적 디스크랑 협착증의 치료가 가능한 거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존에 이제 해오던 수술을 대부분 대체 가능한데 뭐 디스크와 협착증은 물론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전방전이증 같은 이제 질환 같은 경우도 이 전방전이증이 보통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지는데 1단계나 2단계 초반 같은 경우는 나사못 수술을 안 하고도 네. 단이공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이런 이제 장점들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이란 기구가 들어가서 병변을 이제 제거하고 치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일공 내시경 시술,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벗어날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허리, 엉덩이, 다리 쪽으로 불편함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척추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전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첫 번째로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모텔을 현재 운영 중이다라고 해주셨어요.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고 심한 다리 저림 그리고 걷는 게 불편하다라는 증상 호소해 주셨고요. 병원에서 마비 증상이 없으면 수술은 필요 없다고 했다라는 이제 치료 의력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도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지금 이제 다리가 굉장히 많이 불편하신 것 같거든요. 네. 일도 하셔야 되고 네.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보고 싶으신 의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을 좀 많이 하시고 모텔 운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맞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은 이제 협착증과 같은 증상이 많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뭐 영상을 봐야지 알겠지만은 협착증이 있으시면서 다리가 저리고 이제 걷는 게 불편해지신 건데
보통 이제 여기서 수술을 마비 증상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네. 이제 유압 수술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유압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걷는 게 불편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는 단순한 뭐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 뿐만 아니라 시술 같은 거를 한 후에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간단한 수술이 뭐 단일공 내시경 같은 수술로도 충분히 이제 협착증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적용 가능한지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네. 해결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상담을 잘 해주셨고요. 이 부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50대 남성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무직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허리를 구부리면 아프고 머리 감기도 힘들다라는 증상 호소해 주셨고 아직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신 적은 없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50대 남성분이시고 이제 사무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무직은 대부분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그렇죠.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앉아 있다 보면은 이제 서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허리 디스크 쪽에 가는 압력 자체가 보통 이제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장기간 오래 앉아 있게 되면 이제 디스크에 무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네, 환자분이 말씀하신 게 구부리거나 머리 감는 게 힘들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허리 통증이 있었을 때 보통 숙이거나 이럴 때 통증이 있으면은 디스크에 의한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뒤로 제낄 때 불편하면 이제 협착증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물론 환자분 같은 경우 아직 검사 같은 거 해보지 않았지만은 디스크가 안 좋으셔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통증만 있는 경우는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비수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게 더 방치하고 나빠지게 되면 디스크도 가라앉고 이게 결국 협착증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놓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또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최소 침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었어요. 단일공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수술은 이제 뭐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만 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방법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할 때 이제 수술 방법도 이제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이 환자분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마취에 대한 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마취가 이제 전신 마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수술을 할 때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밑으로만 마취하는 이제 부분 마취로 충분히 가능한데 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절개가 굉장히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피부 절개를 한 5에서 8cm 정도 진행을 해야 됐고 그 밑에 있는 근육과 인대 자체를 방리하느라 이거를 전신 마취를 하지 않으면 이제 수술적 치료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 절개 자체도 한 0.7cm 정도 굉장히 작고 그 사이에 있는 이제 근육과 인대 자체를 그냥 지나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 자체가 적어서 뭐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수술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 이제 정상 조직에 손상이 없어서 이게 굉장히 회복이 빠른 장점을 갖고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 회복도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언제부터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로 저희가 진행이 가능하고 보통 수술을 받으시면은 4시간 정도 누워 계시면은 이제 보행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퇴원을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퇴원해서 일상으로 회복이 굉장히 빠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이제 절개가 적기 때문에 출혈 자체가 적어서 네. 수혈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수혈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없다는 장점이 있고 이 이외에도 이제 시술 시간 자체도 길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시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물이 계속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부위를 계속 씻어주면서 수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감염의 위험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단일공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도 굉장히 적은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하고 감염의 위험성도 없지만은 이 근본적으로 신경이 눌리는 부위를 직접 확인해서 구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뭐 주변의 염증 찌꺼기를 정리해주거나 통증만 관리해주는 뭐 비수적 치료보다는 수술 후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짚어봤고요. 원한다고 해서 또 누구나 이 방법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단일공 내시경을 고려해 보실 만한 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비수적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치료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수술적 치료 중에서도 이제 가장 최소 침습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인데 뭐 몸 안에 보형물을 넣거나 아니면 이제 큰 절개가 필요한 수술을 좀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단일공 내시경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셔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받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단일공 내시경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뒤쪽에 근육과 인대의 손상이 적다고 말씀드린 건데 이 근육 자체를 이제 살려두게 되면은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은 원래는 이제 나사못을 넣어서 잡아줘야 되는 병변 자체를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술 끝나고 운동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보통 이제 수술 끝나고도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들어서 척추 치료 자체가 점점 최소 침습으로 가는 이유 자체가 디스크랑 협착증 자체가 질환이긴 하지만은 결국엔 노화의 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환자분들의 나이대가 올라가고 나이대가 올라감에 따라서 동반된 만성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고령이시고 만성 질환이다 보면은 이제 큰 수술이나 뭐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에 대해서는 조금 치료에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 자체가 점점 간소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이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단일공 내시경과 같은 최소 침습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장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일공 내시경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짚어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단일공 내시경은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상태와 증상에 맞게 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신데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실시간 방송을 놓쳐서 아쉬운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한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건강 상담소라도 활짝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이종미 원장님께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잘 들리시죠? 그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7세인데요. 네, 67세시고요.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이종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 편안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고 엉치가요. 네, 엉치 거기 허리 밑에 3, 4, 5번이 네. 자꾸 저리고 막 그러면서 저 엉치 해가지고 허벅지를 해가지고 종아리까지 발등까지 해가 발가락까지 다 저리면서 통증이 엄청 심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거 왔다 갔다가 통증이 네.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러는데 네, 또 밤으로 또 더 심해요. 밤에 더 심하시고요. 예, 걸어다니면은 또 모르겠는데 네, 그 누워 있으면은 또 더 심하고. 누워 있을 때 더 심하시고. 네. 네, 네. 그 걸어 다니신 건 좀 어떠세요? 걷는 거는? 걸어다니는 거는 뭐 불편한 그런 건 못 느껴요. 네, 그 엉치 쪽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양쪽이 네. 똑같이 아프신가요? 아니요, 제가 다친 쪽이 왼쪽만 다친 쪽만 지금 반쪽만 그래거든요. 뭐 최근에 다치셨어요? 아니 2006년도에 네, 낙상해가지고 네, 네. 그래 골반이 올라갔어요. 아, 골반 좀 다치셨고. 네, 위로 기대면서 떨어지면서 발을 왼쪽 발을 먼저 딛어가지고 그 골반이 다 틀어져가지고 저 수술했어요. 그때 해가지고 또 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 그 철심을 박아가지고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그걸 다 뺐는데도 지금 뭐 한 저리는 거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아, 4, 5개월 정도 되셨고. 네. 지금 아까 3번, 4번, 5번 쪽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네네. 그거는 뭐 따로 엑스레이나 MRI 검사를 하신 건가요? MRI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했는데 그쪽 부분에 약간 협착이나 이런 게 있으셨다고. 네, 협착이 있다 그러고 네. 그 보니까 심줄이 이래 내려오는데 허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4번, 5번, 아니 3번, 4번, 5번이 네. 조금씩 내려오면 시커멓게 막 막혀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그 허연 부분이 조금 없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이제 낙상을 하신 후부터 이제 좀 불편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통증이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번, 4번, 5번 쪽이 안 좋은데 이제 하얀색 힘줄이 있는데 까맣게 보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물론 이제 제가 영상을 봐야지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이 힘줄이라고 말씀하신 힘줄 부위보다는 이제 신경 길이거든요. 이제 신경 길이 있는데 3번, 4번이랑 4번, 5번 쪽이 이제 뒤에 쪽에서 눌리면서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누워 있을 때 더 통증이고 뒤 허리를 뒤로 제꼈을 때 더 아프시다고 한 거는 뒤쪽에서 눌리는 협착증이 주된 증상이신 것 같고 이렇게 신경길이 막혀 있게 되면은 이제 내려가는 길이 막히니까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굳이 철심을 넣고 이렇게 큰 수술까지 하지 않고 뒤쪽에서 눌리는 부분만 이제 터주는 이제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제 기간도 좀 되셨고 다리 쪽 통증도 내려오셨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치료를 받으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꼼꼼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조금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분은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그 이제 허리랑 엉치 통증이 처음에 있으셨는데 네. 이 통증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먼저 받으셨는데 주사 치료가 한 일주일 정도만 효과가 있고 효과가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오더니 양쪽 허벅지부터 종아리, 발바닥까지 통증과 저림이 있으셨고 이게 걷다 보면은 이제 막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어나서 MRI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MRI 사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면은 네. 이 앞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보이는 게 이제 척추 몸통인 척추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건 디스크고 뒤쪽에 이렇게 회색 빛깔로 내려간 게 신경이고 하얀색으로 있는 게 이제 신경 길이에요. 그래서 신경 길이 잘 열려 있어야지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이 다리 쪽까지 잘 내려가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요추는 1번부터 5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이랑 5번 밑에 있는 이제 꼬리뼈입니다. 꼬리뼈 사이에 신경길이 막혀 있었어요. 이제 네. 막혀 있는 이유가 앞쪽에 디스크도 좀 있고 뒤쪽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이제 인대 부분인데 그 인대가 많이 쓰다 보면 두꺼워지면서 협착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위가 눌리면서 협착증이 두 분절에 있었고 이게 걷다가 이제 종아리 터져나가는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비수적 치료로는 조금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수술적 치료 중에서도 가장 최소 침수 치료인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는 이제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꼬리뼈 사이에서 이렇게 협착이 있었는데 이걸 뚫어주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길을 열어준 거예요. 길을 열어줘서 두 분절 열어줬더니 신경길도 잘 열렸고 안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밑에까지 잘 내려가서 환자분 이제 허리랑 엉치 아프시고 종아리 터지듯이 아픈 증상도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71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으셨던 분이고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결과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54세 남성분이셨고요.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20년 전에 이제 넘어지시면서 2번 척추뼈 쪽에 골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척추뼈 쪽에 압박골절이 있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손가락이나 이제 다리 부러듯이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캔 찌그러듯이 이렇게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찌그러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병원에서 그쪽 부분에 찌그러진데 시멘트를 채워넣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 시술을 받았는데도 뭐 이제 통증 자체가 계속 지속됐고 이런 허리 통증 때문에 이제 계속 잘 못 주무시다가 이 통증 자체가 이제 다리 쪽까지 내려오게 되셨어요. 그래서 양쪽 다리 저린 증상까지 있어서 이제 내원하셨고 내원해서 찍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앞쪽에 척추체 2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다치셔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던 부분이 있었고 뒤쪽에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서 이 뒤쪽으로 많이 눌리면서 이 하얀 부분이 거의 안 보이죠. 그래서 그러네요. 신경이 많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뒤에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주무실 때 더 통증이 더 심해지시거든요. 뒤로 눕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꼬리뼈 쪽에서 눌리고 있었는데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 뒤쪽에 구멍을 2개 뚫은 거예요. 뚫어서 뒤쪽에 이제 신경길을 이제 열어줬더니 네. 신경길도 잘 열렸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오면서
환자분 누웠을 때 허리 아픈 것도 좋아지시고 이제 양쪽 다리 저린 증상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달라진 점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뭐 예전에 수술을 받았던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증상이 있어도 또다시 수술하세요라는 말을 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단일공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 전에 수술 받으셨도 그 후에 이제 그 부위에다 단일공 내시경은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네. 뭐 전에 수술 받았다고 이제 수술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신데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니까 그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아마 이 사례가 네.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68세 남성. 요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은 이제 68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이제 40년 전 굉장히 예전이죠. 예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잘 지내시다가 다시 한번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이제 삐끗해서 이제 심하게 있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무거운 물건 들거나 이제 무리한 일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염자가 오는 경우인데 요거는 보통 2주 이상 가지 않고 네.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엉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 여러 번 받았지만은 별로 효과가 없어가지고 MRI 찍어봤더니 이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지금 4번, 5번이랑 5번 꼬리뼈 쪽에 협착도 있고 이 앞쪽에 디스크도 많이 튀어나오면서 지금 악화가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예전에 수술을 받으셨지만은 이런 경우도 충분히 단일공 내시경이 시행 가능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크도 많이 나와 있었는데 요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뒤에서 구멍을 뚫어줘서 눌렀던 부분을 해결해주고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를 이제 제거를 해줬고 5번 꼬리뼈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협착증이 심했는데 그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뒤에 길을 열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수술 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신경길이 잘 열려서 환자분 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도 좋아져서 잘 치료된 사례라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인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거의 이제 막혀 있다가 이게 뚫린 걸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이시고 이분도 예전에 척추 유압 수술을 받으신 이력이 있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4번, 5번 쪽에 협착증이 심해서 이분은 이제 유압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압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그럭저럭 잘 지내시다가 5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허리도 아프시고 양쪽 다리 쪽에 통증이 있으셨어요. 특히 종아리 앞쪽 부분으로 통증이 심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주사 치료를 받으셨지만은 뭐 통증이 지속되셨고 한 달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확인해 봤더니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전에 유압 수술을 받으셔서 괜찮은데 그 위에 분절 3번, 4번 쪽에서 이제 협착이 좀 심하게 발견되셨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십니다. 이제 유압 수술을 받게 되면은 그 유압 수술을 받은 분절에서의 이제 재발은 없는데 원래 허리가 5분절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를 밑에 거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많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0년 지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나사못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위에까지 나사못을 넣어주고 연장해주는 수술 자체를 많이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 유압술을 하고 고생하신 기억도 있고 하셔서 또 유압술을 하기보다는 이제 눌린 부분만 풀어주는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잘 내려오다가 유압술을 받았던 분절 위 3번, 4번 분절 쪽에서 이제 신경이 꽉 막혀 있었는데 요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구멍을 뚫어줘서 추가적으로 나사못을 넣어주지 않고 눌린 부분만 터줬더니 이 뒤쪽에 신경이 잘 열려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엉치다리 저린 증상도 좋아져서
추가적인 유압술 없이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혹시라도 수술을 또 하면 어쩌나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이렇게 단일공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나도 좀 허리, 다리, 엉치 쪽이 좀 불편한데 나에게도 이런 치료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이종민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82세. 82세시고요. 목소리가 엄청 정정하신데요. 지금 어떻게 불편하신지, 어디가 불편하신지 이종민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예. 어디가 불편한지 이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제가 같아요. 수술을 2번 했거든요. 네, 예, 2001년에, 2002년에 한 번 하고, 네, 17년에 한 번 하고 2002년에 한 번 했어요. 2002년에 네. 수술은 네, 그러면 뭐, 했는데 네, 첫 번째는요. 네, 3, 4번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저리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네, 좀 심하길래 이제 2차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2차 수술 했는데 양 다리가 발까지 저리고 네. 첫째 고관절이 저려요. 고관절, 네. 예. 그 수술은 그러면 어떤 수술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협착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나사못 넣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예? 몸 안에 뭐 핀 같은 거 박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제 나사못 받았어요. 아, 그 1차, 2차 둘 다 나사못을 넣으셨나요? 다 받았어요. 아, 다 넣으셨고. 예. 그 지금 수술 전이랑 비교하면 통증은 어떠세요? 그 통증이 많이 심하지는 않는데 네, 엉덩이가 아프고 네, 양 다리가 많이 저리고 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운동을 상당히 하는 편인데 네. 많이 걸으면 한 20분, 25분 이렇게밖에 못 걸어요. 아,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저린 부위가 수술 전이랑 비교하면은 부위도 비슷하신가요? 네? 위치. 다리가 저릴 때 다리 옆이 저리고 뒤가 저리고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 지금 다리가 약간 통통이 부자고 붓는 것 같아요. 아, 좀 많이 부으시고, 네, 붓지는 않는데 네, 조금 부었어요. 조금 부으시는 느낌이신데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 되시는 거고, 예. 네, 네, 지금 수술 전이랑 통증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하시다는 거죠? 그냥 더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협착증이 두 분절에 좀 있어서 유압술을 2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압술을 받으셨는데도 이제 계속 통증이 지속되시는 상태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수술 후 통증이 있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게 수술 전과 비교인데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이제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나쁘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술이 조금 모자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위치 자체나 방법이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봐서 혹시라도 신경이 추가적으로 눌리는 부위가 있지 않는지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필요한 부분 눌리는 부분을 다시 열어주는 거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번 다 이제 유압 수술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제 신경기를 열어주는 게 꼭 유압 수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제 눌린 부위만 이제 터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고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과 관련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67-0012번, 02-66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단일공 내시경 치료 사례들 쭉 만나보고 있었거든요. 추가적으로 사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세 여성분이시고 역시 척추 협착증이 있으셨네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아프시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활동적이셨던 분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허리도 계속 아프시고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만히 있거나 하면 이제 통증 자체가 괜찮다 보니까 원래 활동적이셨던 분이 이제 계속 집에 있으시면서 막 우울감까지 있으셨던 분인데, 뭐 이제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되셔서 5년 전에는 이제 척추 시술을 한번 받으셨는데, 시술 받고 뭐 괜찮으시다가 이제 계속 아프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에만 계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네.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이제 뒤쪽으로 이제 황색인대가 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눌러서 신경길이 여기서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만큼만 눌린 상황인데도 이제 통증이 심해서 이제 환자분이 잘 못 걸으셔서 활동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 요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시행 전에는 이제 신경길이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이제 막혀가지고 신경이 잘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풀어준 거죠. 그래서 뒤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신경길을 하얗게 열어줬고, 이렇게 신경길이 열리니까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엉치 아프신 거 좋아지셔서 전에 좋아하시던 등산도 다시 가고 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기분도 많이 올라오시고 해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몸이 불편하면 확실히 마음에도 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때 치료 시기 놓치지 마시고 적절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사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허리 통증을 좀 이제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이제 심하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분은 발바닥 감각까지 둔해질 정도면 조금 안 좋아지신 거죠, 많이.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치료 시기를 좀 놓치셔서 오셨던, 이제 방치하시다가 더 나빠졌던 사례인데, 네. 53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처음에는 이제 허리랑 왼쪽 엉치 쪽이 조금 불편한 정도가 있으셨는데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기셨어요. 넘기시다가 점점 이제 발바닥 쪽으로 감각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뭐 효과가 없으셨고요.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시간 지나면서 이제 왼쪽으로 약간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오셨거든요. 네. 와서 이제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가다가 지금 3번, 4번이랑 4번, 5번, 5번 꼬리뼈 세 군데에서 이렇게 협착이 있으셨어요. 여러 마디네요. 네, 여러 마디가 있으셨고, 이제 환자분도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걸 빨리 이제 풀어줘야지 힘 빠진 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 세 분절에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요걸 뚫어주기 위해서 이제 세 군데에서 구멍을 뚫어줘서 길을 넓혀준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4번, 4번, 5번, 5번 꼬리뼈 쪽에 길을 넓혀졌고, 안쪽에 있던 신경 다발들도 잘 내려가서 환자분 허리 아프고 엉치 아픈 거는 이제 금방 회복되셨는데, 이 감각 떨어지고 힘 빠졌던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후가 좋았던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8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이분은 이제 6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옛날부터 이제 양쪽 엉치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게 점점 다리 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이제 처음에 좀 효과가 있다가 없으셨는데, 네. 뭐 앞서 사례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처음에 먼저 하는 게 약 드셔보고 물리치료 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주사 치료를 하시는데, 맞아요. 이 주사 치료라는 게 주사제 안에 이제
국소마취제라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효과 자체가 보통 한 번 맞았을 때 한두 달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주사 치료 자체로는 해결이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두세 번 맞았는데도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하면 그때는 이제 다음 치료를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양쪽 발가락에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오셨습니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이제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서 신경길이 막혀 있어서 이렇게 다리도 아프시고 발가락 감각까지 무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시행 전에는 신경길 잘 내려오다가 4번, 5번 쪽에 이렇게 꽉 막혀 있었는데 네. 얘를 뚫어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 뚫어서 여기를 넓혀준 거예요. 뒤쪽으로 넓혀줬더니 뒤쪽에 신경길이 열리고 안쪽에 있는 신경다발들도 시원하게 쭉쭉 내려가면서 환자분 허리 아프고 엉치 아픈 거는 또 좋아지시고 발바닥 무딘 감각 자체도 좋아지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좀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다음 사례 하나만 더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네, 64세 남성 환자분이셨고 이분도 이제 양쪽 엉치랑 종아리 쪽이 아픈데 이제 옆이랑 이제 뒤 바깥쪽으로 이렇게 주로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런 저린 증상 때문에 오래 걷는 게 좀 힘드셨고 네. 이런 이제 주사 치료랑 물리 치료를 먼저 받으셨죠. 받으셨는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걷는 게 힘든 보행 장애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찍어봤더니 신경길이 잘 내려오다가 이제 4번, 5번 쪽에서 신경이 꽉 막혀 있었고 네. 이렇게 요만큼 막힌 것만으로도 이제 환자분들이 걷는 게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일공 내시경을 시행해 드렸고 네, 치료 후에 볼게요. 시행 전후 사진을 보게 되면은 4번, 5번 쪽에서 신경길이 꽉 막혀 있었는데 네. 요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구멍 하나 뚫어서 뒤쪽 귀를 열어줬고 안쪽에 있는 신경 다발도 잘 내려와서 환자분 허리 아프시고 엉치 아프신 건 바로 좋아지셨고 네. 보행장애 같은 경우에 근육이 올라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긴 했지만 다행히 잘 회복되셔서 잘 치료된 사례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종민 원장님과 1시간 동안 함께 봤는데요. 그 단일공 내시경 치료 오늘 관심 가지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척추 치료를 할 때는 당연히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하지만은 이 비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요것만 이제 고집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적 치료를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수술적 치료 고집하는 병원도 있고 수술적 치료를 좋아하는 병원도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전문적으로 가는 병원에 가서 평가를 받아셔야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치료 방향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병원을 꼭 한 군데만 가서 이제 평가를 받으라 하지 마시고 한 두 군데 정도 가시면은 공통된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적합한 치료가 어떤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허리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외두 부탁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